안녕하세요, 역사 탐험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 여행을 떠날 겁니다. 목적지는 무려 600년 넘게 세 대륙을 호령하며 세계사를 뒤흔든 오스만 제국. 잠깐, 오스만 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터번 쓴 술탄? 화려한 하렘? 아니면 터키 드라마에서 보던 그 화려한 궁전?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은 이 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또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한지 잘 모르고 있죠. 문제는 오스만 제국은 단순히 옛날 터키가 아니에요. 이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하나로 묶으며 현대 세계의 뼈대를 세운 거대한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제국의 진짜 이야기를 몰랐던 걸까요?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600년이나 버텼을까요? 그들의 군대는 정말 무적이었을까? 하렘은 도대체 뭐였던 거냐고요? 이 모든 궁금증, 오늘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오스만 제국에 대한 10가지 사실을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건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넷플릭스에서 방영할 법한 배신, 음모, 혁신, 그리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까지 얽힌 초대형 서사시죠. 자, 구독 버튼 누르고 터키 커피 한 잔 준비했으면 지금 바로 출발합시다. 오스만 제국은 1299년 오스만 1세라는 젊은 지도자가 소아시아의 작은 부족을 이끌면서 시작됐어요. 이건 마치 친구 몇 명이 차고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나중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커가는 것과 비슷해요. 오스만 1세는 비잔티움 제국의 틈새를 파고들며 영토를 확장했고, 그의 후계자들은 이 작은 씨앗을 거대한 제국으로 키웠죠. 자, 이제 첫 번째 사실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쳐 있었어요. 이건 마치 한 사람이 서울, 도쿄, 뉴욕, 그리고 두바이에 동시에 집을 가진 셈이에요. 16세기 전성기에는 발칸반도, 중동,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며 세계 GDP의 25%를 차지했죠. 이 거대한 영토를 관리한 비결은 뭘까요? 바로 밀레트 시스템이었어요. 밀레트 시스템은 각 종교 공동체 자치권을 주고 세금과 충성만 바치면 지역 문화를 존중해준 시스템이에요. 이 덕분에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며 제국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넓은 영토를 관리하다 보니 문제도 많았죠. 지역마다 언어, 문화, 종교가 달라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발칸 지역의 기독교도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불만이 많았고, 중동의 부족들은 중앙 통제를 싫어했죠. 이 문제를 해결한 건 다음 사실에서 공개할게요. 오스만 제국의 군사력은 전설 그 자체였어요. 그 중심에는 예니체리라는 엘리트 군대가 있었죠. 이들은 마치 마블 코믹스의 어벤져스나 스타워즈의 제다이 같은 존재. 예니체리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데부슈르메라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뽑혔는데,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데부슈르메는 기독교 지역에서 소년들을 징집해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 충성스러운 전사로 키우는 제도였어요. 이 소년들은 가족과 분리돼 궁전에서 교육받으며 술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죠. 이들은 전쟁터에서 창과 화약 무기를 휘두르며 유럽 군대들을 공포에 떨게 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오스만은 다양한 지역의 젊은이들을 제국의 핵심 전력으로 바꿨어요.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지역 주민들을 오히려 제국의 방패로 만든 거죠. 하지만 이 예니체리들이 나중에 제국의 골칫거리가 된다는 건 좀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하렘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화려한 궁전에서 미녀들이 춤추는 로맨틱한 장면? 틀렸어요. 하렘은 단순히 술탄의 개인 공간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정치 중심지였어요. 술탄의 어머니와 아내들은 외교, 후계자 결정, 심지어 전쟁 전략까지 관여했죠. 예를 들어 휴렘 술탄 슐레이만 1세의 아내는 외국 사절과 협상하고 자식들을 후계자로 밀기 위해 권력 게임을 벌였어요. 그 하렘은 마치 현대의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무회에 같았어요. 휴렘은 원래 러시아 출신의 포로였지만 그녀의 지략으로 오스만 제국의 실세가 됐죠. 하지만 하렘의 권력이 너무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일부 술탄이 약해질 때 하렘의 여인들이 실질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기도 했죠. 이건 마치 회사에서 CEO가 아니라 비서실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
이로 인해 부패와 음모가 늘어났고 제국의 안정성이 흔들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스타벅스나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도 오스만 제국 덕분이라고? 맞아요. 오스만 제국은 커피를 세계에 퍼뜨린 주인공이에요. 16세기에 오스만은 예멘에서 커피를 들여왔고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는 현대 카페의 원조가 됐죠. 이 커피하우스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정치, 철학, 예술을 논하는 소셜 허브였죠. 이곳에서 시인들은 시를 낭송하고 상인들은 비즈니스 딜을 했어요. 심지어 반정부 음모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커피하우스가 너무 인기 있다 보니 일부 술탄은 여기서 사람들이 반란을 꾸민다 며 금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커피의 매력은 막을 수 없었죠. 결국 오스만은 커피를 금지하기보단 세금을 걷는 쪽을 택했어요.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커피를 즐기고 있죠. 오스만 제국은 16세기 슐레이만 1세 시기의 절정을 맞았어요. 이 시기는 오스만의 골든 에이지, 말 그대로 황금기였죠. 이 시기에 오스만은 군사,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압도했어요. 하지만 황금기 뒤에는 위기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슐레이만 1세는 오스만 제국의 전설적인 술탄이에요. 서양에서는 위대한 술탄으로 불렸지만 오스만 사람들에겐 카누니법을 만드는 자로 더 유명했죠. 그는 이슬람법 샤리아과 세속법을 조화시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세금 제도를 정비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상인들에게는 공정한 무역 환경을 제공했죠. 마치 현대의 유엔이나 세계은행처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한 거예요. 그의 법 덕분에 제국은 안정과 번영을 누렸어요. 하지만 슐레이만의 황금기에도 균열은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 간의 후계자 다툼은 제국을 흔들었죠. 심지어 슐레이만은 자신의 아들 무스타파를 반역 혐의로 처형했어요. 이 사건은 제국 내부의 권력 게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줘요. 황금기조차 완벽하진 않았던 거죠. 오스만 제국의 건축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준이에요. 이스탄불의 슐레이만 모스크나 아야 소피아를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축가는 미마르 시난, 오스만의 건축계 스티브 잡스였죠. 그는 300개가 넘는 모스크, 다리, 궁전을 설계했어요. 시난은 지진에도 끄떡없는 구조를 설계하며 현대 건축가들도 감탄할 기술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는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제국의 재정이 점점 바닥나면서 후대의 술탄들은 이런 화려함을 유지하기 힘들었죠. 이건 제국의 쇠퇴를 알리는 첫 신호였어요. 오스만 제국이 과학과 예술의 중심지였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천문학자 타기우디는 1577년에 이스탄불에 천문대를 세워 별을 관측했어요. 그는 태양계의 움직임을 연구했고 당시 유럽 못지않은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남겼죠. 오스만은 의학, 수학, 지리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예를 들어 오스만의 지도 제작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피리레이스라는 제독은 16세기에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 심지어 남아메리카의 윤곽까지 정확히 묘사했죠. 하지만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 별 관측은 신을 모독한다 며 타기우딘의 천문대를 파괴했어요. 이 사건은 오스만이 과학에서 점점 뒤처지게 된 계기였죠. 유럽이 인쇄술과 산업혁명으로 치고 나갈 때 오스만은 내부 갈등에 휘말렸어요. 오스만 제국은 19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열강의 압박, 경제적 파산, 그리고 내부 부패가 겹쳤죠. 하지만 오스만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자, 마지막 3가지 사실로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기억하시죠? 그 어벤져스 같은 예니체리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제국의 골칫거리가 됐어요. 19세기에 이르면 예니체리는 너무 강력해져서 술탄의 명령도 무시했죠. 마치 회사에서 CEO보다 더 권력이 센 노조나 스타트업에서 창업자를 무시하는 임원들 같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술탄을 폐위시키기도 했어요. 결국 마흐무드 2세는 1826년에 예니체리를 해체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사건은 행운의 사건으로 불렸지만 사실 제국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죠. 이로 인해 오스만은 유럽 열강의 침략에 더 취약해졌어요.
1922년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함께 공식적으로 해체됐어요. 하지만 오스만의 유산은 현대 터키와 중동, 발칸 지역에 깊이 남아있어요. 터키의 언어, 요리, 건축, 심지어 현대 정치 구조까지. 예를 들어 터키의 전통 요리인 케밥이나 바클라바는 오스만 궁전 요리에서 시작됐어요. 마치 오스만 제국이 세계 요리계의 미슐랭 셰프였던 셈. 이 유산은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 터키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즐기는 메뉴로 이어졌죠. 마지막으로 오스만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했던 다문화의 용광로였어요. 기독교도 유대인, 이슬람교도가 함께 살았고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이 다문화 정책은 오스만이 600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어요. 마치 현대의 뉴욕이나 런던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메트로폴리스. 이 정책 덕분에 오스만은 서로 다른 민족들을 하나로 묶었고 제국의 안정성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후기에 이 다문화 시스템이 유럽 열강의 개입으로 흔들리며 제국은 점점 약해졌죠. 오스만 제국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혁신, 위기, 그리고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죠. 이 영상을 통해 오스만 제국의 숨겨진 매력을 조금이나마 느꼈기를 바라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어떤 제국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아니면 전혀 다른 주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